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한길입니다. 자, 오늘은요,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우리 청년 세대랑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방송에 보면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현재 각 당마다 경선 중에 있지요, 그죠? 그래서 어제는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 그리고 이철우 후보 오셨고요. 향후에도 아마 또 한동안은 이런 또 국민들의 제일 관심사가 대통령 선거다 보니까 그런 후보 위주로 모시도록 하고요. 오늘은 바로 청년과의 대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인사부터 하죠. 이분은요, 얼굴 아마 저보다 더 많이 알려진 분이기도 하죠. 이번에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계기로 탄핵 전국이 한 4개월 계속되었고 그 속에서 전국에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안 된다. 직무복귀하는 게 맞다. 물론 보시는 시청자분께서는 또 생각이 다른 분들 계시겠지만 여하튼 이렇게 해서 탄핵 반대한다는 그 주체가 2030 청년이었지 않습니까? 그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우리 또 대표분들이 우리 방송에 다 나왔어요. 지난번에 탄대청, 탄핵 반대 청년연합인가요? 거기 권예영 대표도 나왔었고 오늘은 대학생을 대표하는 게 또 자유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번 활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유대학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준희 대표 모셔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인사 소개 그리고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대학교 시국선언했던 친구들과 함께 하고 있는 자유대학이라는 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김준희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인은 대학은 어느 대학 다녀요? 저는 현재 한양대학교 재학 중입니다. 오, 명문대학 다니시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한양대면 제가 사실은 작년에죠. 저 한양대를 강연 2번 갔어요. 에리카까지 합치면 3개죠. 예. 어느 동이 지하철 2호선 있는 데가 무슨 동이죠? 한남동인가? 2호선 있는 데가 이제 왕십리 쪽에 왕십리 있습니다. 쪽에 2번 갔고, 예. 그 전에 이제 에리카 있잖아요. 안산. 네. 거기도 한번 갔었어요. 한양대 되게 좋았어요. 청년들도 똑똑하고, 사실은 제가 시국선 하기 전에는 예. 대학 많이 갔어요. 네, 경북대, 부산대, 그리고 또 충청도에도 가고 전남대학도 갔죠. 전남대학도 가고 그 다음에 많은 대학 많이 갔어요. 순천향대도 가고 그 다음에 또 서울에서도 여러 대학 많이 갔지요. 경희대도 갔었죠. 어쨌든 대학 많이 갔거든요. 예, 제가 그때 뵀어야 됐는데. 그때는 국민 셀럽이었어요. 셀럽으로서 그죠. 이제 제가 책도 예전에 냈잖아요. 저쪽 안 보일 건데 네네. 청년들 이거 줘봐요. 이게 이제 우리 이거는 파카스 이제 동아지약이랑 콜라보했는 거고 제가 파카스 매니아라서 콜라보했는 거고 이 책이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한 6만 권 정도 가까이 나왔어요. 베스트셀러였어요. 선물해 주시면 안 됩니까? 네, 금방 이제 선물로 이제 사인해 드릴 거고요. 감사합니다. 이 책 내는 게 뭐냐면 제가 가난하게 자랐잖아요. 제가 또 뭐 사업 실패해서 제가 신불자 생활 10년 했잖아. 그러다가 또 운이 좋아가지고 또 노란게 올라와가지고 또 이제 청년들 덕분에 돈을 벌었고 사실은 제가 시국선 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일 거예요. 그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서 대학생들한테 요즘 3포 세대, 5포 세대 해가지고 기존에 저 유튜브 보면 그런 영상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이런 그 희망과 용기 주고 하는 인생 쓴소리하는 강사로서 많이 다녔죠. 그래서 한양대도 갔었고 그러다가 그때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이렇게 노량진 일타가 되고 어쨌든 먹고 살게 된 게 청년들 덕분이잖아요. 제가 빚더미에도 있었거든요. 청년들은 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빚더미 있을 때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발 이 빚만 다 갚고 죽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이제 빚 다 갚았어. 25억 빚을. 그래서 다 갚고 난 뒤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초심이죠. 바닥에 있을 때 이 빚만 다 갚고 죽어도 좋다 했고 그 다음부터는 빚 다 갚고 나면 청년들 위해서 살겠다. 왜냐하면 25빚을 갚게 해준 게 청년들 수강료 내준 덕분이잖아요. 공무원 수험생들이.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나도 그들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이번에 아시잖아요. 저도 시국선 하게 된 게 청년들이 막 고발당하기도 하고 카카오톡 검열받고 이러니까 야 이거는 내처럼 이거 힘없는 애들이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제가 비상계엄과 탄핵정부 속에서 이 청년들을 위해서 내 목소리 내야 되겠다 해서 저는 작년 기준으로 아시려고 보이는데 연봉 60억에 세금을 27.5억을 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서 포기하고라도 청년들을 위해서 하겠다 이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 거고요. 청년들이랑 대학생들이 진짜 큰 힘 많이 얻었습니다. 위안이 되었고 저도 선생님 올리신 거 보고 나서도 진짜 한 번 더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저보고 나오니까 전화
전환길 처마 저러다가 뭐 정치회가 국회의원 하락하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도 막 하는데요. 저는 제가 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 빚을 갚으러 나왔어요. 2030 이제 제자 세대들 덕분에 먹고 살게 됐으니까 빚 이제 대가 빚을 갚는다 생각하고 나온 거죠. 얻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언제나 희생을 내가 하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어쨌든 한양대 하니까 이런 생각이 났고 반갑기도 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저처럼 예를 들면은 대학교의 평범한 대학생이다가 원래 운동권이었어요. 저는 전혀 아니에요? 정치에 관심 없는 무관심층이었다고 그래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진짜- 정치 외교학과 그런 쪽이 아니고. 전혀 아니고 저는 심지어 전공이 예체능이고 그래요? 저는 작곡 전공 중이죠. 오 멋있다. 그러면은 이 예. 수술 쪽에 하시다가 정치에 무관심증이었는데 맞습니다. 갑자기 그러면 이렇게 됐잖아요. 맞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네, 이제 아무래도 다들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계획업령 하신 거를 대목령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계획업령이 떨어지고 나서 당연히 큰일은 맞으니까 저는 엄청 많이 찾아봤습니다. 근데 그렇겠죠. 뭐 담화문을 읽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보는데 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지만 뭐 간첩법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이제 양국관리법 뭐 이런 거라든지 뭐 대북 이런 제재 해제 뭐 이런 그동안에 제가 몰랐던 그 민주당의 굉장히 이런 안 좋은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첩법 개정하려고 했는데 그저 외국인도 북한 말고 중국 사람들한테 군사 기밀이나 반도체 첨단 기술 넘기려고 하면 그 간접적인 처벌해야 되는데 그 반대했죠, 민주당이.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걸 보고 났는데 내가 정말 많은 것을 모르고 살았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봤는데 그때 처음에 아시다시피 지지율이 거의 11% 20% 대통령 그렇죠. 비상기업 당시에 선포 당시에 10%대였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너무 진짜 대한민국이 좀 가라앉기 직전이라는 생각이었는데 아무도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좀 답답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사람의 평범한 대학생으로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사태를 좀 잘 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저는 개인 SNS에 처음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선동의 정치 누가 내란인가라는 제목으로 해서 어떤 현재 언론의 문제점들과 이 민주당의 어떤 폐악질이라고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올렸는데 처음에 욕을 엄청 많이 먹긴 했죠. 친구들 중에 떠난 친구들도 있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지지율이 오른과 동시에 또 그런 거 알아보고 응원한다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마 아실 분들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1월 달부터 시국선언을 할 대학생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SNS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SNS 구체적으로 뭐? 인스타그램에 그냥 냅다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으로 이제 글을 올리고 에브리타임이라고 하는 이제 대학생들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지인들이랑 친구들 통해서 그런데 이렇게 퍼나르게 해서 거기에 이제 인스타 아이디를 넣어놨는데 그걸 보고서 연락을 주는 대학생들이 많아진 거예요. 한 100명 정도 됐을 때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부대표가 박준영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사람 많아졌는데 우리 학교별 릴레이로 해보자 라고 해서 연세대에서 시작하고 서울대, 뭐 고려대, 경북대 이렇게 계속 쭉쭉쭉 시국선언 하게 된 거 그거 아니야? 혹시 그래가지고 시기가 시작된 건가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릴레이 시국선언이 시작되고 뭐 그 과정에서 저희가 시국선언뿐만 아니라 뭐 토론회라든지 모의 재판 이게 대학생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현재 제가 탄핵 반대했던 입장에서 현재 사태에 뭔가 기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좀 고민하고 계속 규모가 좀 커진 지금 현재의 단체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명 정도? 이게 저희가 뭔가 인원을 확실하게 특정 짓기는 좀 어렵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각 학교에 대표들이 있고 그 대표들이 만든 톡방에 다른 학교 친구들이 이렇게 한양대로 예를 들면 한 20분 정도 계시고 뭐 그다음에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한 60분 정도 계시고 이런 유튜브도? 이제 유튜브는 이제 자유대학 유튜브랑 한국 외대에서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유튜브는요? 저는 개인 유튜브는 없습니다. 없고요? 이제 그냥 자유대학이라는.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참 우리가 전환기를 주장하는 게 저도 원래 진보 쪽이라고 말해야겠죠. 노사모 출신으로 상식파였거든요. 역사 가르치면서 한 번도 좌로나 우리 치우치지 않고 늘 상식선에 이야기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승만 대통령도 공은 이거고 과는 이거다. 박정희 대통령 공은 이거고 과는 이거다. 그렇게 늘 가르쳐 왔으니까 지금까지 문제된지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식선에 살아오는 연장선에서 지금 이제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서 지금도 저는 상식이라 생각하거든, 지극히요. 근데 아마 지금 우리 그 김준희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상식선에서 양심의 발로에서 이제 모이게 되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들 참 대다수 안타깝게 저는 언론이 그래서 전환기 뉴스를 만들게 된 거죠. 언론이 원인이다. 언론에서는 자꾸 이런 이야기를 안 해주고 왜곡되게
보도하니까 국민들이 실체를 알 수가 없게 예, 되고 그쵸. 오히려 언론이 사실 우리나라 좌편향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이런 주장이 막 그대로 받아쓰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환길에 대해서는 반대편에 있으니까 전환길을 공격하는 게 뭐냐 프레임을 걸거든요. 예. 2030 건전한 청년들과 떼어놓기 위해서 거구, 예. 그 다음 일반 국민들을 떼어놓기 위해서 내란 동조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데 참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국민들 보면 너무 안타깝죠. 이게 저도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사이비 종교를 가졌다 네. 아니면은 30대다 지금 2018년도에 그 세월호 네네. 사태가 있었을 네. 당시에 폭식 뭐 하는 그런 데가 있었나 봐요. 일베에서. 근데 그거를 했던 게 저 자유대학생 연합이라는 데였는데 자유대학이 그 후신이고 제가 무슨 30대다 그때 했던 애들이다 이러고 있는데 이제 일베는 지금 민주당 대표님이 또 일베 출신이라고 지금 본인이 말씀하셨는데 네 아무튼 이게 진짜 저는 그 실제로 그거 아니에요? 참 세월호 그거는? 저는 25살입니다. 25살. 그때 저는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게 네. 가짜 뉴스구나. 가짜뉴스 그런 게 막 퍼지고 근데 제가 그래서 SNS에 사람들 그걸 퍼나르잖아요. 그래서 네. 본인 등판하겠다 해가지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나 그때 18살이었는데 뭐 하는 거냐라고 했더니 차단한 겁니다. 야, 그 그런 새끼들 식으로 하여튼하네. 이게 본인들이 원하는 정보들을 본인들끼리만 계속 공유하면서 제가 많이 그게 안타깝네요. 이제 네. 히틀러 밑에도 괴벨스라고 예. 선동하는 걔가 했던 말이 거짓말도 예.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 예,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그리고 참 그런 거짓말로 계속해서 매도하니까 전환길도 지금 보면 유튜브에 쇼츠에 가보면 예. 전환길이 거구다 뭐 있잖아. 뭐 예, 그죠. 야 안타까웠어요. 참 안타깝죠. 저는 무관심증이 극우 저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너무나 참 정치에 무관심했는 예. 아마 시청자분 중에도 그런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폭력적이에요 본인이? 저는 굉장히 항상 저희 자유대학의 집회를 항상 네. 또 열어가고 있고 지금 윤 어게인이라는 이름의 집회도 하고 네. 있는데 항상 집회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저희는 무조건적으로 평화 집회를 지향하니 네. 혹시나 폭력을 유도하거나 문제 일으킨 사람이 있다면 바로 옆에 있는 경찰국에 인계해달라 이렇게 항상 공지를 하고 있고 있는데 뭐 전환길도 그렇거든요. 나 한번 나는 어릴 때부터 싸워본 적이 없어. 진짜로. 때리면 맞기만 했지. 누구를 괴롭히고 이런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께서 가르침이 예. 늘 혹시나 싸울 일이 있으면은 한 대 맞고 채하라. 예. 때리지는 마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그냥 하시는 말씀이 때리면은 예. 한 대 맞으면은 몸은 좀 우신거려도 밤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잘 수 있다. 그런데 그죠. 남을 해코지하고 때리면은 예. 밤에 불안하다. 예, 예. 다리 뻗고 못 잔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야기하시는 그 당시에는 안 어울리, 그게 안 와닿는데 저는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렇죠. 차라리 한 대 맞는 게 낫지. 예. 때리고 남을 괴롭히는 맞습니다. 건 저는 이제 싫거든요. 어쨌든 그런 마인드가 오히려 전환길도 그래요. 한 번도 지금 집회 나갔지만 뭐 폭력 웃기고 나는 폭력 자체를 싫어하고 남한테 그렇게 하는 게 싫어요. 극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혹시 한마디만 더 올려주세요. 나는 얼마든지 네. 이제 자유롭게 하세요. 이제 보통 오른쪽 하면은 사람들이 보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대학생도 그렇고 난 지금 보수인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죠. 저는 진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진보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이렇게까지 좌편향되고 됐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과거 1987년 이후로 그 운동권이라고 1987, 하는 예. 뭐 거의 전대협이나 네, 그런 네. 걸 한총련이라고 하는 뭐 그런 대학생 단체들 있잖아요. 운동권. 그런 그때도 아시다시피 이제 폭력을 행사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 당시에 그렇지. 그런 분들이 각 학교에 굉장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고 네, 본인들끼리 네. 마르크스주의, 뭐 네, 사회주의 이런 그 거를 네, 맞아. 공부를 했다는 거 저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그들이 가장 인구가 많은 그들이 그대로 자라는 기득권이 그래서 우리 4050이 예. 그래가지고 저는 그분들이야말로 지금 현재 집권하고 있는 지금 사실 거대 야당이 네.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권력자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들은 이걸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저는 그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본인이 중도 보수라 했을 때 맞는 소리 하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저는 조금 중도 보수라기보다는 좀 다르게 해석하고 있긴 한데 그런 중도 보수라는 표현이 옳은 게 그냥 유지하고 싶을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사태를. 그렇겠죠. 좌편향된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유지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저는 그걸 바꾸고
바꾸고 싶거든요. 네. 잘못됐다. 그 진보네, 금방. 그러면은 이제 기존 현재 틀을 깨는 거죠. 네, 틀을 그 깨고 진보지. 개혁하고 싶은 네.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우리는 진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 좌편향되어 있고 권력 잡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이제 바꾸려고 하니까 예, 우리가 맞습니다. 진보다. 오, 말되네. 예. 근데 450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전환기도 사실은 예. 약간 그쪽이랬잖아. 예. 노무현을 사모하는 예. 노사모였다가 이제 문재인 때 다시 돌아왔거든요. 예. 문재인 정부 때 노무현하고 친구인데도 노무현하고 정반대 정책을 많이 폈어. 뭐 비슷한 것도 있지만. 예. 그래서 어쨌든 노무현은 동서통합, 국민통합 주장했는데 문재인은 갈라치기 했거든. 세대 간 갈라치기, 예.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갈라치기, 남녀 간 갈라치기. 이건 아니지 않냐 해가지고 예. 제가 이건 아니다 해서 제가 완전히 제가 돌아서게 됐는데 뭐 지도자 해야 될 가장 기본이 그 통합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상시라 생각했었죠. 예. 지금도 그 생각 가지고 있고요. 저는 굉장히 여러분하고 뭐 그냥 언제든 대화도 통하고 그냥 저는 솔직하게 살아왔거든요. 예. 거짓말 못해가지고 어쨌든 저도 그렇습니다. 진짜 예. 친구 학교에서 원래 많았습니다.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요, 사실은, 이제, 저는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잃더라도 내 제자 세대들 덕분에 밥 먹고 살았으니까, 내가 2035 세대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내가 희생하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거든요. 예. 뭐,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예. 저는 청년들에게, 빚을 끄는 게 맞는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더 적게 받고 해야지, 예. 국민연금, 뭐, 청년들한테 보험료 많이 내놔면 예. 되나. 그런 마인드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저는 저것도 마찬가지죠.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도 마찬가지로 저는 승부한다 했지만 사실상은 내용상 이런 승부는 아니거든요. 예. 왜냐면 그 승부한 이유도 2035 애들 혈기 앞서가지고 막 있잖아요. 그죠. 유혈 사태 이렇게 되면은 그 희생을 요구하는 거. 그럼 저는 그건 싫어요. 차라리 내가 희생하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기성세대들 세대 한 사람으로 되게 미안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닙니다. 2035 세대에 대해서. 예.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자유라는 가치 청년들은 되게 중식이고 자유대학이죠 이름도. 예, 이름도 자유가 어떤 거예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전공도 예체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자유라는 것에 좀 더 목매는 것 같고 남들보다 먼저 앞서서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자유라는 것은 결국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 자유는 책임이죠. 자유는 그렇지. 책임. 그러니까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 이제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술계이면서 표현하고 싶은 거 다 표현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인륜적인 거를 넣지 않아요. 제가 조금 이제 현대 음악이라고 해서 가요나 이런 건 아니고 뭔가 되게 현대 미술의 음악 버전 이런 거를 전공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저는 옳고 그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옳고 그름. 이 기준이 개인한테 있는 게 주체 사상이에요. 예를 들면 앞에다가 뭐 사람 놓고 때려. 이거는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나쁜 거잖아요. 상대 고통을 주니까. 그 주체 사상 가진 분들은 이거는 그건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오, 말이 되나? 그게 주체 사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주체가 돼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 그럼 보편적 가치가 끝나잖아요. 예, 보편적 가치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거가 뭐 사상처럼 되어 있는 게 저는 공산주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자유는 책임. 네, 책임이다.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은 행동을 한다. 하지만 거기에 책임이 따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근데 남이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뭐 여러모로 말이 많죠. 좀뭐 카톡 검열을 해야겠다. 그렇죠. 저희 학교 선배님이신데 전학길도 그래 고발당해가지고 실제 일어났잖아. 민주당에서 네. 더불어 고발당이라 하더만요. 남들이. 뭐 저희 학교 선배님이시더라고요.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아, 예, 그런 것도 있고 뭐 지금 보니까 발의된 법안 중에 계엄령에 대해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될 텐데 옹호했다, 이 내란 선전선동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탄핵을 반대했던 국민들 50% 가까이 되는 국민들을 범죄자처럼 다 내란 쓴데. 네, 다 내란, 나도 이게- 고발당했잖아. 내란 동조 이달. 내가 뭘 내란 동조야. 이 말이 되나. 맞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나는 그 고발당한 게 상당히 명예로운 거야. 예. 왜냐하면 그 불의한 집단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내가 정의로운 거잖아. 이제 또 그래서 애국자 민주당 명단 내가 있잖아요. 고발해라. 지난주 또 고발하세요. 얼마든지. 고발당하면 당해서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마 저는 책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만큼 책임을 반드시 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좀 젊은 세대로서 끝까지 그렇게 맞서 싸우도록 할 것입니다. 오, 네. 우리 그 기성세대에 대해서 바라는. 네. 요즘 사실 그 기성세대 정치하는 거 보면 답답하잖아요. 예, 그죠. 그런 부분. 좀 미안하기도 하고 있죠. 기성세대 한 네. 사람으로서. 저는 바라는 점 말씀하신 거죠. 네. 저는 다른 것보다 이제 이번에 정치에 무관심이었다가 알게 되고 조금 활동하면서 되게 여러 자리 나가고 하면서 느낀 건데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중앙정치 이런 데다가 얘기를 네, 해요. 그거를 실제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느끼기에 민주당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제일 잘하는 게 이거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약간 부족했던 부분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것을 중앙정계에 이렇게 목소리 내주고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민주당이랑 좀 케이스가 좀 다른 점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민주당이 잘하는 게 청년들이 얘기를 듣는데 뭐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위원 자리 이런 거 하나 쉽게 주는 겁니다. 청년 위원 이런 거 하나씩 주면 어린 마음에 그런 거, 나 무슨 당에 무슨 위원이다, 청년 위원이다, 무슨 당에 어떤 자리를 받았다 이러면은 어린 마음에 굉장히 들뜰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심리를 되게 잘 이용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친구가 단과대 학생회장이었어요. 근데 학생회장 되자마자 그 지역구에 민주당 의원들이 다 온답니다. 와. 다 와서 한번 식사 한번 하자, 우리 여기 당사 한번 놀러 와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답니다. 와.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이렇게 들으려고 먼저 와 오고 그러거든요. 이제 이런 자세들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조금 더 앞으로 개선해 가야 할 방향이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배울 건 배워야 되잖아요, 저한테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 같이 하는 친구들이 똑똑한 친구들 많고 기존 정치에 있어서 되게 톡톡 튀고 참신한 그런 정책을 펼칠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생각 갖고 있는 친구도 많고, 뭔가 그런 자리들이 많아지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나 이 방송을 사실은 그 대통령께서도 보신대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정치하시는 분들 보실 건데요. 현재 정치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2030 또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꼭 참고해주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왜냐하면은 그 이 청년들이 왜 여기에 왔겠습니까? 왜 광장에 나왔겠습니까? 사실상은 그거는 정치인들이 해줘야 되는데 정치가 제대로 못하니까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직접 광장에 나오게 되고, 저도 학원 강사했는데 왜 나왔겠어요? 그래서 그런 연장선에서 나는 그 우리 김윤희 대표한테 좀 미안한 감이 있는 게,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이번에도 그랬듯이 공부가 본인의 임무 아니냐. 그래서 공부를 항상 놓치면 안 된다 이런 말만 했거든요. 그리고 공부도 하고 일단 제쳐놓고 겨울에 그 방학 동안 나왔지 않습니까, 세상에.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공부는 어떻게 돼요? 공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원래 그 학교를 다니면서 이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 바람에 탄핵이 그렇죠. 기각되고 대통령 직무복귀 못하고. 원래 직무복귀 하시게 되면은 이제 그냥 나가가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거 물론 원래 자유대학 말이 좀 새는데 괜찮아요. 괜찮아. 이제 자유대학의 목적은 원래 그거였습니다. 각 대학교에 그런 제가 말했던 30년 전 좌파 동아리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항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사 동아리, 뭐 토론 동아리 이런 거를 학교별로 해가지고 이것이 한 번에 뭉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자유대학의 역할을 원래 하려 했어요. 이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탄핵 이용되면서 잠시 이것도 좀 스탑하고 학교도 휴학하는 방향으로 하고 우선 조기 대선 기간 동안에는 여기에 몰두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2030 대단하다. 그 청년 진짜 김준희 참 대표님은, 나도 마찬가지로 뭐 이번에 우리가 탄핵 반대 주장한 것은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만 지지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자유민주주의 무너지나?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본인이 졸라 무식한 거야. 맞습니다. 개념이 없는 거야. 지금 얼마나 이 나라가 위태위태한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빼고 다 알아요? 전 세계. 그러니까 전 세계 미국이 오히려 걱정하잖아. 미국에서 지금 며칠 전 언론에서도 마찬가지. 대한민국이 지금 이번 선거 끝나고 나면 다시 선거 없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베네수엘라처럼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될 수 있고, 그다음 본회프라는 영화가 혹시 또 실제 본회프라는 영화가 오늘인가 개봉했을 건데, 그 본회프라는 영화가 뭐냐면 본회프가 독일의 그 목사 이름이에요. 그 히틀러가 집권해가지고 히틀러가 사실은 이제 그 수권법 이래가지고 줄 숫자 권력을 준다는 뜻으로 의회 장악하고 나는데 의회 권한을 입법권 행정부에 줘버리거든요. 그럼 결국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총통이 입법 행정을 다 하는 거야. 그럼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습 비슷하지 않나요? 이재명이 지금 이제 되면은- 민주당 국회의원 대다수 이용해서 행정부 마비시켜서 탄핵 쓰러물 시켰잖아. 그리고 행정 마비시키려고 하다가 대통령이 이거 아니다 싶어서 비상계엄 선포했어. 근데 잘라버렸어.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그럼 결국 이제 만약에 다가올 대선에 이재명 예를 들어 민주당이 장악하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미 다 끝났거든. 법안도 민주당이 내고 싶은 법안 다 그러면은 들어가고 제2의 히틀러가 되는 거죠. 이거는 계엄령을 좀 막말할 수 있는데 민주당에서 계엄령 내잖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 없지. 그게 이제는 그럼 결국 우리는 전부 다 깨구리 죽일 때 이제 뜨뜻한 물 넣어놓으면 있잖아요. 불 지피면은 전부 다
어떡가 아니고 서서히 집이면은 하다가 그냥 다 죽어버리거든. 예. 대한민국 국민들도 바로 그거라는 거지. 안락사 직전이었다. 안락사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다루는 영화가 보네포예요. 히틀러 나치즘이 나타날 때 이 보네포 목사님이 이러면 안 된다. 히틀러를 막아야 된다라고 했거든. 그러다 나머지 목사님들은 전부 다 뭐 설마 교회에 뭐 건드리겠냐 하다가 교회 다 사라지고 목사 다 죽고 그죠. 보네포 목사 결혼자 죽게 되거든요. 성각자 먼저 목소리 낸 거지. 그러니까 김준희 대표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 이러다가 나라 망한다. 저 역사 강사잖아. 예, 우리나라가 맞습니다. 딱 망할 지경에 이르거든. 너무나 많이 비슷해. 이미 이거는 제가 전환 뉴스 말고 꽃보다 전환길 채널에서 전환길에 올린 영상들을 보면 다 나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초안전 이야기도 하게 되잖아요. 우리나라 꼭 망한다니까. 제2의 홍콩 된다니까. 지금 진짜 홍콩 일보 직전이고.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만든 이유도 이런 거 제가 좀 거짓말 하겠어요. 제가 그에서 얻은 게 뭔데? 그러게요. 어? 선생님 이거 그럼 연구도 다 욕먹으면서 포기하고 오셨습니다. 하는 이유가 뭐 이걸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이 알아주십시오. 자유민주주의도 붕괴된다고 생각하고 제2의 홍콩이 될 것이고 예. 우리나라는 망해요. 결국 아까 말한 대로 뭐 나는 정치 무관심해 뭐 그러든 말든 뭐 이 후보나 저 후보나 이 당이나 저 당이나 뭐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지가 않다 이번에는. 예, 맞습니다. 이번에 똑같지가 않죠. 그래서 대한민국 저는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김준희 대표님도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보고 나온 혹시나 진짜 여러분 본회프라는 영화 꼭 한번 봐주시죠. 본회프 보도록 이제 개봉되는데 하겠습니다. 굉장히 멋진 영화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만든 영화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타이밍이 절묘하게 지금 딱 나왔더라고요. 꼭 한번 이 남친 여친 손잡고 부모님 손잡고 한번 가서 본회프 목사님 이름이에요. 본회프. 봄 회풀. 네, 본회프라는 영화 보도록 검색하면 나올 하겠습니다. 거니까 꼭 한번 보시죠. 저도 보고 와서 한번 여기에서 방송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광고 받으셨나요? 전혀. 그럼 돈 좀 주면 좋겠는데 저는 뭐 자발적으로 갑니다. 얼마 전에 그 하보우만이라는 영화 그것도 곧 개봉되거든요. 그것도 이제 시사회 하는데 갔어요. 그래서 저도 뭐 그런 영화도 봐도 박정희하고 이승만 다룬 영화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평가는 국민들이 알아서 보는 거죠. 제가 나서서 바람 말이 이런 말 할 필요는 없고 보지 말할 말 할 필요는 없죠. 보도만 그건 개인의 자유니까. 여하튼 네, 이야기 주제가 딴 쪽으로 좀 흐렸습니다만은 그런데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은 제가 오늘이 2025년 4월 저 날짜 안 썼는데 4월 15일이거든요. 내일이 16일 수요일이고 아마 이 방송 올라갈 때면 지났지 싶은데 내일이 제가 10시에 국회의사당에서 그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해요. 기자회견 하는 내용은 부정선거의 과거를 끌고 와봐야 의미도 없고 또 부정선 끌고 오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또 그 이야기냐라 할까 싶어서 그게 아니고 이제 남은 다가오는 대선에서 혹시 국민들이 선관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전투표에 대해 불신이 많으니까 그거라도 좀 개선하자. 이거는 여야 합의도 필요 없고 선관위에서 시행 규칙으로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사전투표할 때 그 감독관 두 장 찍는 게 그거라도 좀 찍게 하자. 왜냐 그러면 책임지지 않겠냐. 맞습니다. 당일 투표는 두 장 찍는데 사전투표는 두 장 안 찍어요. 아니, 저 별로 할 게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상식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검증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고 예방이 너무너무 필요한 상황이고 너무 간단하다면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전투표 했을 때 투표하고 난 이제 본투표 당일 투표까지 2, 3일 있잖아. 그때가 투표한 관리를 우리 참관인도 같이 하자. 왜냐하면 투표하면 속에 오고 있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은행 번호표처럼 나눠주고 총괄 몇 명이 참여했는지 알게 해주자. 마지막으로 개표할 때 당일 투표부터 먼저 개표하고 사전투표는 나중에 개표하는데 그러지 말고 사전투표를 먼저 개표하고 그리고 당일 투표 개표하자는 아주 상식적인 4가지가 들어있고 그래서 내일 내가 기자회견하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이 되겠죠. 4월 18일 날 선관위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시작해요. 1인 시위를 하고 그다음 4월 19일 4.19 기념일이잖아. 그날도 제가 선관위에 가서 뭐 제 혼자 시작할 테니까 국민들 동참할 사람 하고 왜냐하면 이 투표 선거 제도를 개선하는 거 해야 되는 거는 이번 대선뿐만 아니고 앞으로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간에 우리 국민 민주주의의 근본이 투표잖아요. 이 투표할 때 우리 80여든 그 할머니께서 휠체어 나와서 투표하는 이유는 내 한 표라도 국민의 주권 행사한다. 한 표라도 도둑 맞고 싶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 전환기리가 제안했다. 아까 그런 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선관위 직원이든 모든 국민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하자는데 그거는 상식이라 받았는데 저한테 그래 참여해 주실 발 다 당연히 진짜 물론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선생님 부탁이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야당 입장에서도 부정선거로 당선됐지 않냐 이렇게 하면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들이 나서가지고
나와도 그렇지, 떳떳하잖아. 같이 떳떳하게 하자. 네. 뭐 완전 24시간 감시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는 네. 묻지 않겠다는. 왜냐면 하도 예. 과거 이야기하면 또 뭐라 하니까 맞습니다. 논리해야 되니까 과거보다는 이제 남은 예. 거 앞으로 다가올 선거는 이렇게라도 합시다라는 게 연락을 제 하자. 지난길의 제안입니다. 여러분 이게 음모론입니까? 음모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실현 가능한 실천 가능한 맞습니다. 이런 시행 규칙전으로 바꿔가지고 보다 더 투명성 있고 공정한 투표를 하자. 그래서 80 넘은 할머니께서 휠체어 타고 와서 투표할 때 그 한 표라도 소중하게 우리 관리해야 되는 것이 우리 원래 이 말을 누가 해야 되는지 알아요? 선관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또 나섰잖아 지금. 네. 여기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 많이 도와주시고요. 또 붙여서 오늘 우리 김준희 대표는 역시 대표만큼이나 한양대 오 최고. 한양대 하시는 뿌듯하겠다. 그죠? 예. 한양대 명문대학이죠.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제가 가서 강연할 때도 아닙니다, 보니까 되게 아닙니다. 예. 똑똑하고 그 질문도 되게 날카로웠어요. 이 청년들을 그렇겠네.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시우선 한 것도 예. 이 연장선이에요. 그때 내가 아마 유튜브 보면 있을 건데 예. 내가 부산대 강연 갔을 땐가 청년들이 뭐라 했냐면 청년 여러분 3포 5포셋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예. 이제 그 이야기 막 했어. 그 마지막에 이제 청년이 일어나서 그럼 전학인 쌤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아마 내가 그래서 그 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 가서도 같은 약속을 해 내가. 네. 그래요. 앞으로 전환길이가 정치적인 뭐든 목소리 낼 수 있다면은 내가 기꺼이 2030 청년들을 위해서 네. 내가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 네. 기존에 했는 나는 약속은 지키거든. 예. 실제로 어떤 사람도 전환길이가 아니 전환길 너는 이제 3일째까지만 집회 나온다 하지만 그들 약속이 돼? 아니 그거는 저희 아내와의 약속이었고요. 아내와의 약속이 아내한테 됐습니다. 왜냐면 그때 세이브 코리아 집회가 3일째까지 하기 끝났거든. 그죠. 근데 그때 되면 사실은 대통령 탄핵 선고 끝날 줄 알았거든. 예, 저도 근데 안 그랬습니다. 끝났잖아. 예. 그러니까 또 이제 내 반대편의 사람들을 언론 막 예, 여러 번 하길래 계속 하고. 그럼 안 되잖아. 내 주장을 관철시켜야지. 그래서 아내한테 동의를 못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계속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탄핵이 인용돼 버렸잖아. 대통령 네. 파면됐잖아. 이거 그리고 다가오는 선거 때 나는 이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말을 바꾼 게 아니고 네. 이런 여건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어디까지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활동하고 그게 더 계신 큰 명분이고 2035세 지키기 위한 것이 내가 뭐 감사합니다. 좋아서 이러겠어요. 언론사도 왜 차렸는데 귀찮은 일도 막 그냥 차라리 이렇게 내 학원 강의해가지고 연봉 60원이나 예, 그것도 맞습니다. 사실은 네. 어떤 사람 또 전환길이 또 이제 돈 못 벌어서 이러고 나오면 그죠. 아니 이미 장기 계약했다 하잖아. 장기 계약으로 이미 엄청 돈 받고 이미 5년간 제가 5년 이야기가 됐지 6년 이야기 됐지 장기 계약을 했다고 네. 이미 다 보장 받았다고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도 딴 데 가면 스카우트 할 때 다 보장 받고 하잖아. 저도 네, 이미 맞습니다. 일사강사니까 보장 받고 했는데 중간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럼 나는 이런 짓 나도 솔직히 말해 지치기도 하잖아. 응원이 네. 적으면 제가 지쳐요. 응원이 적으면 맞습니다. 에이 모르겠다. 이민 가버리면 되잖아. 나 이민 가버리겠다. 대한민국 무너지도 가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뭔 상관 있노? 가시면 그냥 안 나는 됩니다. 이민 가서 그냥 편하게 살겠다. 골프나 치고 여행이나 네. 나 다니겠다.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이런 마당 보고 내가 어쩔 수 없잖아요.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 좀 자유로웠습니까? 오늘은 네, 오늘. 그래도 제가 참 가장 좋아하는 우리 2030 또 우리 대학 청년 세대 보니까 너무 제가 기분도 좋고 사실은 이번에 탄핵 정부에서 제가 2030에 먼저 나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미안하다는 것과 예.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희 자유대학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집회도 진행하고 그다음에 대학생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해서 현재 전국에 어떻게 하면은 전국에 좀 변화를 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주시면은 큰 힘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번 더 제 부모 마음에서 말씀드리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대학생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학생들 공부 포기하고 이렇게 와라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네. 저는 제 아이들도 좀 대학생이잖아요. 예. 걔들 보도 마찬가지로 야 공부설이다라고 해요. 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저도 몰랐죠. 토요일에 근데 집회 나가는 줄은 나중에 알았죠. 그래서 우리 네. 애가 저보다 먼저 나갔었어요. 진짜요? 광화문 나간다 하더라고. 서부지법 사태 터지고 난 줄 알았어. 그 근처 우리 애가 있었대. 진짜요? 그걸 부모 심정으로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지. 알아요? 자유대학과 함께할 생각은 없으신지? 근데 주도하지는 않고 주도하지는 못하는 거 예, 보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거나 저는 일반 대학생 제 제자 세대들이랑 똑같아요. 공부가 우선이다. 네. 너 부모님들 얼마나 걱정하겠냐 늘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 준희 대표님은 참 그런 본인의 희생하면서 또 나왔는 것에 대해서 고맙기도 아닙니다, 하고 아닙니다. 미안하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립니다. 말씀만으로도 너무 큰 힘이 그리고 됩니다. 우리가 더 깨달을게요. 기성세대들이 진짜 더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반성하고 네. 해가지고 이 젊은 청년들의 요구를 네. 정책에 반영되고 또 청년들을 위한 정치가 또 이루어지도록 예. 그리고 국민연금이든 모든 제도들도 또 진짜 청년들이 자유롭게
예. 뭐 스타트업 기업을 차리든 투자 그리고 또는 뭐 기업을 차리든 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그런 대한민국 첨단 대한민국 선진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할 수 있는 대로 목소리 계속 낼게요. 좋은 말씀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 세대로 모두 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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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네. 저야말로 응원하겠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